7월부터 운행 중단 위기가 커졌던 목포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어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도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학교 통폐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목포 초당산에 맨발길이 조성됐습니다. 목포시는 등산 환경 개선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7월에도 목포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을까? 아마도 목포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목포시와 시의회, 태원 유진운수가 재정 투입을 늘리고 부채를 탕감하는 데 동의하고 있어 버스 운행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8일 시내버스 경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태원 유진운수 이한철 회장. 마지노선으로 정한 시한은 이달 30일. 목포시가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자신은 연말까지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경영 포기 선언 이후 목포시는 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재정 투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예산으로 추경에 50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회도 어느 때보다 시내버스 경영난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목포시의회도 버스가 절대 멈추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다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철저히 검증과 동시에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원 유진운수도 이달 말까지 부채 310억 원을 갚고 7월부터 버스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주 만나고요. 지금 소통을 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인 버스를 이용하시는 교통약자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회사하고 목포시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목포시는 노선 개편안을 이달 중에 확정하고 중공영제안과 공영제안도 동시에 발표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간선, 지선, 순환 등 10개 노선으로 전면 개편하는 안이 유력하고 정류장도 대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수익 노선은 중공영제 형태로 비수익 노선은 공영제 형태가 고민되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시내버스 노선권은 목포시와 의회, 태원 유진운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서에 감정 가격을 종합해 적정 가격을 정한 뒤에 양도 양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정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어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 양식 어민들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항구에 모인 어민들이 집회를 열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촉구했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군 양식어민들로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양식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사선 오염수 해양 방류는 안도 어민 및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방사능 테러입니다. 다시마 수확 등 바닷일로 바쁜 계절이지만 바다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어민들. 국회 차원의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결의문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또 최근 일본을 다녀온 사찰단을 대상으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 검증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청문회를 통해서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회를 마친 어민들은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저지에 대한 뜻을 다졌습니다. 어민들에 이어 민주당 차원의 장외 집회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서남해안 어민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치솟아 교통이 통제됐고 일부 주변 상가에는 물이 들이닥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물기둥이 솟구칩니다.
분수처럼 콸콸 새어나온 물은 사람 키를 훌쩍 넘게 치솟았습니다. 장비가 동원돼 물길을 급히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광주 서구 금호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공사에서 항상 복잡하기는 한데 물 높이가 상가를 덮을 정도, 도로까지 잠길 정도가 됐었어요. 이곳 현장에서는 이미 흘러넘친 물을 빼내는 작업이 한창이고요. 일대는 보행자 통행과 차량 운행이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인근 상가까지 물이 들이닥쳐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양수기까지 동원해 3시간 만에 복구 작업을 끝냈지만 아까운 물 3,300톤가량이 사라졌습니다. 2분도 안 돼서 이쪽으로 날라와가지고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전기 천장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합선이 돼가지고요. 정전이 됐나 봐요. 사고 발생 2시간 전부터 물이 새어 나온다는 민원이 접수돼 밤 10시부터 상수도관을 점검할 계획이었지만 그 사이 터져버린 겁니다.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도시철도 공사로 인해 집안의 압력이 약해지자 상수도관 연결 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집안이 약해진 공사 현장은 없는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공사 기간 동안 누적된 이런 피로도들이 관에 작용을 하면서 이제 관에 수압을 못 견디고 이탈한 것으로.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집에서 흐린 물이 나온다는 피해 34건과 침수 정전 피해 1건 등 모두 46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해양경찰청은 해경 대형함정 소속 경찰관 3명이 중국 어선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홍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한 뒤 단속 어선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는 최근 온라인 청렴 고충 신문고에 관련 의혹이 접수되면서 알려졌습니다. 해경 1차 조사에서 이들은 물로 착각해서 한 모금 술을 마셨다거나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된 날짜는 서해 해경청의 불법 중국 어선 합동 단속 기간이었습니다. 2023 유기농 데이 기념 행사가 오늘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유기농 데이 기념 행사는 친환경 농업의 국민적 인식 확산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체는 매년 6월 2일을 유기농 데이로 정하고 유기농산물 홍보 판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시도 친환경 농업협회 추천 식당 중 유기농 쌀 사용 식당으로 11곳이 선정된 가운데 전남은 3곳이 포함됐습니다. 나광국 전남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5개 광고물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기존 상위법의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시군심의위원회를 거친 공공시설물과 열고 닫는 기능이 없는 창문에 광고 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변하는 5개 광고 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건물 외벽에 미디어 월을 설치해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도내 5개 광고 문화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전남은 폐교되거나 인근 학교와 통합되는 학교들이 늘고 있는데요. 전남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도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학교 통폐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학교 인근 숲에 트리하우스가 조성돼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생태 환경 수업을 받습니다. 별빛 도서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학생들이 함께 별자리 수업을 하고 교과 수업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전교생이 28명으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트리하우스에 가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하고 같이 놀 수 있어서 맨날 별빛 도서관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서 친구들과 있는 시간이 좀 많아져가지고 좋아요. 하지만 학생 수가 적다 보니 매년 인근 학교와 통폐합이나 폐교 등의 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학교는 통폐합이나 분교장 개편, 학교 이전 재배치 등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전남에서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학교는 200여 곳에 달합니다. 올해 학교 통폐합 기준이 개선되면서 농산어촌 작은 학교들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작은 학교 교육력 회복 등을 위해 통폐합 학생 수 기준을 30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낮췄습니다. 우리 전남 지역은 저출생과 더불어 학령 인구 감소 및 인구 유출로 인해서 지역 소멸 위기가 당장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00여 곳에 달했던 통폐합 대상 학교는 50여 곳으로 줄었습니다. 소규모 학교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의견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다 반대 의견이 나온 게 맞고요.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환영이고.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해 소규모 학교 교육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 초당산에 맨발길이 조성됐습니다. 초당산 맨발길은 오감 유치원에서 부주파출소 건너편 1km 구간에 조성됐으며 세족장과 음수대, 신발 보관함 등 편의시설이 갖춰졌습니다. 목포시는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늘 초당산 황토 맨발길 걷기 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건강한 맨발길을 확대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건강, 행복을 위해서 유달산, 어감동 수변공원, 또 이밤산, 갓바위산 등에 계속적으로 이런 맨발 걷기 멋진 길을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문용희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 목포지역협의회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문용희 신임 회장은 지난 42년 동안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비행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MBC가 연속 보도한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의혹에 언론노조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에 2023년 1분기 좋은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